아이고, 여름마다 꼬박꼬박 찾아오는 그 고지서. 한 번쯤 눈을 의심해 보셨죠? 에어컨 딱 일주일 돌렸을 뿐인데 집에 보일러도 안 켰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요금이냐 싶은 그 순간 보통 사람들은 에너지 요금 폭탄을 날씨 탓, 한전 탓, 정부 탓으로 돌립니다. 하지만 진짜 범인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내 손안에 있는 가전제품의 설정 하나하나입니다. 오늘은 전기세와 가스비, 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진짜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15분 동안 여러분의 에너지 고지서를 완전히 리셋시켜 드릴 겁니다. 일단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매달 최소 10,000원에서 많게는 50,000원까지 그냥 버리고 계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에너지 절약의 상식은 사실 오해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에어컨은 무조건 적게 켜야 아낀다고 믿습니다. 냉장고는 꽉 채워야 효율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겨울엔 보일러를 하루 종일 켜놔야 난방비가 덜 나온다고 확신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중에 맞는 말은 거의 없습니다. 대중의 오해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에어컨을 껐다 켰다 하는 게 오히려 더 많은 전기를 먹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냉장고 안을 빵빵하게 채워놓으면 냉기 순환이 막혀서 내부 온도가 고르게 유지되지 않고 결국 냉장고가 더 열심히 돌아가서 전기를 더 먹는다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보일러를 자주 껐다 켜면 벽체와 바닥이 완전히 식어서 다시 드는데 엄청난 가스가 들어간다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매달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을 그냥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그딴 거 신경 써봤자 얼마나 아낀다고. 하루에 커피 한 잔 값도 안 아껴지겠네. 네, 맞습니다. 하루에 한 잔 값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한 달, 1년, 10년 동안 쌓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커피 한 잔 값이 아니라 매달 전기세 고지서에서 10,000원씩, 가스비 고지서에서 10,000원씩 합쳐서 20,000원이 사라지는 겁니다. 1년이면 24만 원, 10년이면 240만 원입니다. 그 돈으로 가족여행 한 번 더 갈 수 있고 아이한테 원하는 선물을 사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무시하는 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이 에너지 문제의 본질은 얼마나 많이 쓰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똑똑하게 쓰느냐입니다. 대부분의 가전제품은 공장에서 나올 때 에너지 효율을 최우선으로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소비자의 편의와 성능이 먼저였죠. 그래서 기본 설정값이 항상 최고 효율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냉장고 출고 시 냉동실 온도가 영하 18도 이하로 설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과연 필요할까요? 냉동실은 영하 15도만 유지해도 대부분의 식품이 완벽하게 보관됩니다. 영하 18도와 영하 15도의 차이는 고작 섭씨 3도에 불과하지만 전기 소비량은 완전히 다릅니다. 마치 자동차를 시속 100km로 달릴 때와 시속 90km로 달릴 때 연비가 확 차이 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자동차도 100km로 달리면 90km보다 연비가 10% 이상 나빠집니다. 냉장고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온도를 낮추면 그만큼 전기 소비량이 늘어납니다. 이제 구체적인 숫자를 한번 까보겠습니다.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체계를 보면 누진제가 엄청나게 무서운 구조입니다. 한 달에 200kWh 이하를 쓰면 기본 요금이 910원, 단위당 요금이 93.3원에 불과합니다. 이 정도면 거의 부담이 없습니다. 그런데 200kWh에서 400kWh 사이로 올라가면 기본 요금이 1,600원, 단위당 요금이 187원으로 껑충 뛰어오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400kWh를 넘는 순간 기본 요금이 7,300원으로 수직 상승하고 단위당 요금은 280.6원까지 치솟습니다. 무려 3배 가까이 오르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에어컨을 막 돌려서 400kWh를 넘기는 순간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만 280.6원이라는 엄청난 단위 요금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390kWh를 썼다면 요금이 대략 8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15kWh만 더 써서 405, kWh가 되면 요금이 12만 원 이상으로 치솟습니다.
고작 15kWh를 더 썼을 뿐인데 요금이 4만 원이나 더 나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에너지 다이어트의 핵심 싸움터입니다. 우리가 이 400kWh라는 마지노선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가장 큰 돈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여름철 전기세 폭탄의 1등 공신은 단연 에어컨입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한국에너지공단의 공식 계정을 보면 전기를 가장 많이 먹는 가전제품 1위가 에어컨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에어컨의 종류입니다. 인버터형 에어컨과 정속형 에어컨은 사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인버터형 에어컨은 처음에 전기를 많이 써서 실내의 온도를 빠르게 낮춘 뒤 설정 온도에 도달하면 소비 전력을 확 줄여서 계속 돌아갑니다. 이 녀석은 중간에 끄면 오히려 비효율적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켤 때 또 엄청난 전력을 소모하며 실내 온도를 처음부터 낮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정속형 에어컨은 켜져 있는 내내 일정한 전력을 소모합니다. 이 경우에는 2시간 정도 틀고 나서 30분 정도 껐다가 다시 켜는 방식이 전력 소모를 약 35%까지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꿀팁은 에어컨 자체 설정보다 사전 준비에 있습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에어컨 리모컨을 찾는 분들, 이 습관부터 고쳐야 합니다. 선풍기나 서큘레이터로 창문을 열고 환기를 충분히 시켜서 실내 온도를 먼저 낮추세요. 그리고 나서 에어컨을 틀어야 합니다. 설정 온도는 25도에서 26도 사이가 가장 효율적입니다. 24도로 설정하는 것과 26도로 설정하는 것은 전력 소비량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거기에 선풍기를 함께 틀면 체감 온도는 22도나 23도처럼 느껴지지만 실제 전기 소비는 26도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이게 바로 에너지 다이어트의 알파이자 오메가입니다. 선풍기 하나 더 돌린다고 전기 많이 먹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선풍기가 1시간에 먹는 전력은 고작 50W 수준입니다. 에어컨이 1시간에 1000W 이상 먹는 걸 생각하면 선풍기 전기세는 거의 공짜나 다름없습니다. 이제 겨울철 난방비 절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겨울에는 보일러가 주인공입니다. 많은 분들이 외출할 때 보일러를 완전히 끄고 나갑니다. 그런데 이게 오히려 독입니다. 집이 완전히 식으면 벽체와 바닥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집니다. 다시 보일러를 켜서 이걸 녹이고 드는데 엄청난 가스가 소모됩니다. 서울시 공식 자료에 따르면 보일러는 외출 시 완전히 끄지 말고 외출 모드나 저온 유지 모드로 설정하는 게 낫습니다. 온도를 10도에서 15도 정도로만 유지해도 집이 완전히 식는 걸 막아주고 복귀 후 난방 부하를 크게 줄여줍니다. 난방 온도는 20도 이하로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20도와 22도의 차이는 고작 2도지만 가스 소비량은 10% 이상 차이 납니다. 이걸 1년 내내 유지하면 생각보다 큰 차이가 납니다. 보일러 외에도 겨울철에 꼭 챙겨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외풍 차단입니다. 창문에 뽁뽁이를 붙이고 문틈에는 문풍지를 끼우고 방풍 커튼을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난방 효율이 확 올라갑니다. 창문을 통해 빠져나가는 열이 전체 난방 손실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창문에 덧슐이나 뽁뽁이를 붙이는 것만으로도 단열 효과가 비약적으로 상승합니다. 바닥에는 카펫을 깔아두면 발등에서 빠져나가는 열을 막아줍니다. 카펫 하나 깔았다고 난방비가 확 줄어드는 경험 많은 분들이 하셨을 겁니다. 또 실내에서 여러 겹 옷을 입는 것도 중요합니다. 두꺼운 패딩 하나보다 얇은 옷을 여러 겹 껴입는 게 천유지에 더 효과적입니다. 옷을 여러 겹 입으면 옷과 옷 사이에 공기층이 생겨서 단열 효과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겨울철 전기난방기기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전기장판이나 온수매트는 에너지 효율 등급을 꼭 확인하고 구매하세요. 사용할 때는 취침 모드를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보통 8시간 정도 자동으로 꺼지거나 온도를 낮춰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쓰면 켜놓고 자는 것보다 전기 소비량이 확연히 줄어듭니다. 그리고 전기난로 같은 고출력 기기는 사용 시간을 최소화하는 게 필수입니다. 1시간만 켜도 전기 소비량이 엄청납니다. 사용할 때는 방 안에서만 잠깐씩 켜고 전체 난방은 보일러에 맡기는 게 효율적입니다.
정인난로 한 대가 1시간에 소모하는 전력은 보통 1500W에서 2000W 정도입니다. 이걸 하루에 8시간씩 쓰면 한 달에 400kWh가 훌쩍 넘어가서 누진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이제 냉장고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냉장고는 24시간 내내 돌아가는 유일한 가전제품입니다. 그래서 설정 하나하나가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냉장실은 섭씨 3도에서 5도, 냉동실은 영하 15도에서 영하 18도 사이로 설정하는 게 적정합니다. 너무 춥게 설정하면 전기 소비만 늘어나고 식품 보관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내부를 70% 이하로만 채우는 게 중요합니다. 꽉 채우면 냉기 순환이 막혀서 내부 온도가 고르게 유지되지 않고 결국 냉장고가 더 열심히 돌아가게 됩니다. 문을 열고 닫는 시간도 10초 이내로 최소화하세요. 문을 오래 열어두면 찬 공기가 빠져나가고 그걸 다시 식히는데 전력이 소모됩니다. 냉장고 문을 하루에 20번 열고 닫는다고 가정할 때 매번 10초 이상 열어두면 하루에 3분 이상 문이 열려 있는 셈입니다. 이게 한 달이면 1시간 반, 1년이면 18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 냉장고는 계속해서 찬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다시 식히느라 전기를 더 먹게 됩니다. 주방에서 또 하나 중요한 건 전자레인지, 식기세척기 같은 가전제품의 대기 전력입니다. 사용하지 않을 때도 플러그를 꽂아두면 미세한 전력이 계속 소비됩니다. 소위 말하는 대기 전력입니다. 이게 한 달에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집 안에 있는 모든 가전제품의 대기 전력을 합치면 한 달에 몇천 원에서 10,000원 이상 차이 납니다. 식기세척기는 한 번에 가득 채워서 사용하고 건조 기능은 자연풍에 맡기는 게 좋습니다. 강제 건조는 엄청난 전력을 소모합니다. 조명은 모두 LED로 교체하는 걸 강력히 추천합니다. GS 칼텍스 미디어 허브의 공식 자료에 따르면 LED 조명은 형광등의 50%, 할로겐과 백열등의 20% 전력만 소비하면서도 형광등보다 6배, 백열전구보다 50배 이상 긴 3만 시간에서 5만 시간의 수명을 자랑합니다. 게다가 수은과 필라멘트를 사용하지 않아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집 안 전체를 한 번에 LED로 교체하는 게 부담된다면 가장 오래 켜놓는 주방이나 거실부터 바꿔보세요.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기세가 걱정된다면 실시간 모니터링 앱을 활용해 보세요. 한전 파워 플래너라는 앱이 있습니다. 이 앱을 통해 내 집의 실시간 전력 소비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시간대에 전기를 많이 쓰는지, 어떤 가전제품이 원인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녁 6시부터 9시 사이에 전기 소비가 확 뛴다면 그 시간대에 에어컨이나 전기레인지 사용을 분산시키는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아니면 세탁기나 식기세척기를 심야 시간대로 옮기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렇게 데이터로 관리하면 감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한전 파워 플래너를 사용한 가구들은 평균적으로 월 전기 사용량을 10%에서 20%까지 줄였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중에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에어컨을 이렇게 세세하게 설정하고 냉장고 온도까지 신경 쓰고 이게 얼마나 아끼겠어. 그냥 돈 더 내고 편하게 살래? 솔직히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신경 써서 관리하면 여름 한철, 겨울 한철 합쳐서 10만 원에서 20만 원 이상 아낄 수 있습니다. 그 돈으로 치킨을 시켜 먹든 아이에게 장난감을 사주든 아니면 그냥 통장에 넣어두든 선택은 자유입니다. 더구나 이 방법들은 단순히 요금을 아끼는 것을 넘어서 가전제품의 수명을 늘리고 환경에도 도움이 됩니다. 에어컨을 적정 온도로 유지하면 압축기에 무리가 덜 가고 냉장고 문을 자주 열지 않으면 모터 수명이 길어집니다. 결과적으로 가전제품을 더 오래 쓸 수 있어서 교체 비용도 또 아끼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건 이 모든 방법이 한꺼번에 완벽하게 실행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에어컨 설정 온도만 26도로 고정해 보세요. 그 다음에 냉장고 문을 자주 열지 않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하나씩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에너지 다이어트가 몸에 배게 됩니다. 중요한 건 한 번에 완벽하려고 하지 말고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하나씩만 바꿔도
한 달이면 4가지 습관이 생깁니다. 석 달이면 12가지, 1년이면 48가지입니다. 그 정도면 진정한 에너지 절약 고수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경고를 드리자면 에너지 효율 등급이 낮은 오래된 가전제품은 교체를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에너지 효율 1등급 제품과 모두 5등급 제품의 전기 소비량 차이는 생각보다 엄청납니다. 특히 냉장고와 에어컨처럼 오래 켜놓는 제품은 효율 등급에 따라 연간 수만 원에서 10만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지금 당장 교체할 여유가 없다면 사용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효율 등급이 높은 제품으로 교체하는 게 훨씬 경제적입니다. 예를 들어 10년 된 냉장고를 1등급 신제품으로 바꾸면 전기세 절감액만으로도 몇 년 안에 교체 비용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당장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에어컨을 20도에 맞춰놓고 냉장고 문을 하루 종일 여닫고 보일러를 하루 종일 껐다 켰다 하는 행동입니다. 대신 이제는 어떤 눈으로 봐야 하느냐? 가전제품의 설정 하나하나가 에너지 소비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조금만 신경 쓰면 요금 폭탄을 피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일부터 바로 에어컨 온도를 26도로 올려보세요. 냉장고 온도를 체크해보세요. 겨울이 오기 전에 창문에 뽁뽁이를 붙여보세요. 이 작은 변화들이 여러분의 통장을 지켜줄 겁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에너지 절약은 한 번에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오히려 실패하기 쉽습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씩 꾸준히 실천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실용적인 에너지 절약 꿀팁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